지금 녹화가 시작됐고요.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기입니다. 오늘 진행할 세션은요, 서피스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세션인데, 이그나이트 4월에 진행됐던 세션이고요. 일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 4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 MVP고요. 올해 한 1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많이 좀 드리고 있고요. 국내에 이게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 각자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바이스하고 배포,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쪽을 먼저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중에 이제 오피스 365 배포라든지 관리, 보안, 그다음에 이제 뭐 취미 삼아서만 뭐 활용 같은 것들까지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윈도우스 컨슈머 커넥션 프로그램이라 해서 윈도우스를 가장 먼저 테스팅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 PC를 제조하는 OEM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분야의 마이크로소프트 MVP 중에 일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제가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스 관련된 버그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피드백을 좀 저도 넣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네, 아시다시피 한글화 문제가 좀 있겠죠. 저한테 좀 얘기를 주시거나요. 뭐 나중에 이제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피드백 허브에다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런 걸 좀 어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피스 개인용 말고 비즈니스용 서피스를 얘기하면 이제 몇 가지를 있는데요.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그리고 성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하고 뭐 유연성의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컨셉으로 기업용 서피스가 설계되어 있고요. 이게 본사적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이게 사용자가 좀 더 행복하게 하는데 과연 행복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피스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서피스만 사다 쓰면 그냥 뭐 일반적인 PC 쓰는 건데 관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내부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뭐 노트북이나 네. 소리 좀 깨지나요? 지금 밖에서 청소를 좀 하고 있어갖고 네.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하고 제가 다음 세션 때 그 조금 손을 좀 볼게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잘릴 수도 있어요. 비트레이트 내려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팀즈가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됐기 때문에 그 레이터시 유지 때문에 그 제일 먼저 낮추는 거는 음성인데 자 일단 영상을 좀 끌게요. 영상 하는 거는 제가 뭘 좀 보여드리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라든지 뭐 안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들 뭐 그런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그 사용하게 되면 이제 IT 관리자 입장이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복잡성하고 이제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중복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보안 프로그램 특히 그렇겠죠. 그리고 배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 번에 이제 설정내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가지고 이제 서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비즈니스용 뭐 델이라든지 HP 모델들 일반 뭐 오픈마켓에서 파는 이제 뭐 컨슈머 모델들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계속 나오니까 좀 얘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엔터프라이즈 그 이제 관리나 이제 보안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그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간소화된 배포라든지 완벽한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지능적인 보안,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결부돼서 이제 완벽한 보안 쪽으로 이제 원하는데, 간소화된 배포는 뭐 이 다음 슬라이드 때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PC를 받고 나면 PC를 뭐 윈도우를 또 따로 빌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다 깔아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알아서 뭐 소프트웨어 깔라고 이렇게 줘버리던가 뭐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면 좀 관리하는 그런 이제 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용자 부주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계속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관리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PC를 사기 위해서 회사에 가져왔는데 이게 분실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훔쳐간 사람이 알아서 자기 거 세팅해서 쓸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해서 윈도우즈가 그 세팅이 되고요. 윈도우 포맷 해봐야 아무 소용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들도 뭐 예를 들어서 PC에 이제 뭐 기본적인 뭐 EFI 펌웨어라든지 바이오스 세팅 자체부터 아예 막아갖고 그 다른 사람이 아예 그냥 건들 수 없게, 뭐 직원이 그걸 PC를 훔쳐간다 그래도 별도로 뭐 윈도우를 민다든지 SSD를 적출해가지고 뭐 다른 PC에 물려갖고 데이터를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네, 이게 손글씨로 된 거라서 아예 이게 번역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펜이 안 되네. 비즈니스용 파트너를 통해서 PC를 오더를 넣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부터 단계 때 그 PC 고유의 UUID가 쫙 나오겠죠? 그거를 이 파트너가 그 고객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오토파일럿 그 리스트에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일단 그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뭐 배포 설정이나 이런 걸 하겠죠.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바이오스 설정부터 해서 아니면 오피스 365를 뭐 바로 설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엣지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바로 이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 뭐 이건 기본이겠죠. 세팅 디바이스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뭐 딴 데 못 빼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느 보안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부서별마다 USB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서피스 독을 물리더라도 그냥 뭐 USB는 이제 뭐 일부 장치만 쓰게 한다든지 카메라도 윈도우즈 헬로 비즈니스 빼놓고는 웹캠 자체를 막는다든지 뭐 그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해를 놓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쫙 내려오게 되는 거죠.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쓰는 경우는 윈도우즈 라이센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10 프로에서 엔터프라이즈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파트너를 통해서 구매한다라는 거는 옥션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윈도우즈 홈 달린 컨슈머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용은요. 그럼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제 세팅 다 된 거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배달돼서 받아서 그렇게 되고, 만약 이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하면 관리자가 PC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훔쳐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니면 폐기할 때도 당연히 원격으로 삭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계속 쓴다든지 버려진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이클들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삼성이나 LG 걸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인데 죄송하게도 LG 삼성이 안 됩니다. 이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뭉개지는 느낌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 방이 좀 울립니다.
해서 정리를 하면요. 최종 사용자는 서피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 못 나가고 그냥 입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디바이스만 집에 배달시켜 버리고 이미 다 세팅돼 있다면요. 그냥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 치면요. 그냥 회사 정책이고 뭐 쫙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OEM만이 장치에 등록하고 취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게 만약 서피스를 AS 보냈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등록하는 그런 고객이다 하면 돌려받 AS로 돌아올 때 그게 오토파일럿 그 할 수 있도록 그 등록을 시켜주고 보내줍니다. 서피스 엔터프라이즈는 이거 다음 세션에 이제 진행하는데 선교환을 해줘요. 그리고 이전 거를 포장해서 보내면 되는 방식으로 AS가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세팅만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서피스 비즈니스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린 이미지를 통해서 오토파일럿의 가장 빠른 경험, 그러니까 이미 클린 설치된 상태로 그냥 뭐 딴 거 깔린 것도 없이 그냥 드라이버만 세팅돼서 들어와요. 비즈니스용은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그냥 바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회사 정책 그대로 내려오고, 아니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디집 아니면 뭐 픽픽 이런 거 자동 배포 등록할 수 있거든요. 패키지 좀 약간 좀 품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럼 등록해가지고 바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윈도우즈 밀 때 프로그램 깔기 너무 귀찮다 보니까 뭐 어도비, CCJ 이런 것들은 다 오토파일럿에 다 이제 세팅하게 등록하게 하고 그냥 좀 윈도우만 지우고 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고 그냥 바로 배포되게 합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메포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용 서피스하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잘 결합을 하시면요. 오토파일럿 중에서 사용자가 손 안 대고 그냥 배포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전문직이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 생각보다 역량도 있고요. 저도 가끔가다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량을 쓰실 수도 있고, 사실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분 요거를 요렇게 파트너에게 요청하십시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파트너, 그럼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제 이름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그리고 원격 교체나 재사용 위한 수명 주기 어떻게 이제 뭐 PC를 들여오고부터 아예 폐기할 때까지 사이클들을 설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AS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짜실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이제 왜 뭐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의 이제 리포트에서 한 대당 25분씩의 배포 들어준다는 게 몇천 대, 몇만 대 하시는 거 몇백 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깔고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 대비 25분이 줄어든다는 거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의 78%는 서피스 장치는 비서피스 장치보다 뭐 배포 시간이라든지 여러 품이 드는 거를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좀 증언한 리포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좀 돼 있어갖고요. 사실 저도 이거 번역할 때 이 자료들을 좀 보고 이 슬라이드를 좀 제가 번역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2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PC에 UUID를 따가지고 등록해가지고 포맷하고 그냥 사용자한테 보내서 오토파일럿 구동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피스 같이 아예 OEM 단계에서 등록시켜주면요. 윈도우즈 이미지 드라이버의 말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앱 세팅이라든지 유저 뭐 앱들, 그리고 뭐 유저 세팅이나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원드라이브에다가 동기화가 됐을 때 바탕화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는요. 그 사용자 프로필 동기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화면이라든지 절벽 찾기 뭐 이지가지한 것들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화이트 그룹을 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도 시간을 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데모를 미리 좀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세팅하게 되면요. 자, 오토파일럿 등록되면 이 화면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사용자 뭐 이런 아이디 이런 거 안 나오죠. 이미 회사 정책으로 잡혔습니다. 이
장치가요. 그래서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용이요. 로컬 계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토파일을 하겠다고 선택하고요. 그럼 신나게 구르겠죠? 그럼 인터넷 통해서 이제 받아오겠고, 지금 이제 너 조직은 요거고, 너 지금 이제 아이디는 이거야.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이 사람이 쓸 거라고 아이디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 없습니다. 딱 하나. 휴대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게 되면 뭐 휴대폰 통해서 2차 인증 같은 거 뭐 인증기 하겠죠? 그냥 네가 로그인한 거 맞냐 아닌가 그러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들 다 이렇게 깔립니다. 뭐 회사 무선랜 세팅, VPN 뭐 그리고 초기 화면들 뭐 그다음에 이제 금지된 사이트들 아니면 이제 뭐 엣지 썼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사이트들 리스트를 쫙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디바이스 세경에 들어가는 거는 뭐 보안 정책이라든지 앱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피스나 이런 것들요. 네. 이거 본사에서 받은 자료긴 한데 안 좋은 게 그냥 단축을 안 했네요. 시간. 해서 하게 되면 뭐 계정 세팅이나 이런 게 다 내려온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피스만 제공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비슷한 거를 사야 되는데 서피스는 아예 EFI 펌웨어를 관리하는 것부터 윈도우즈 배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장치 관리할 수 있는 리소스 다 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거 다음 세션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슬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항상 장치를 최신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정책 잡아놓으면요. 예를 들면 서피스 독이나 아니면 서피스 이더넷에 장치 물려놓고 그냥 절전 모드 걸고 퇴근하라 그래요. PC 잠금 모드로 놓고 그러면 한 저녁 8시나 9시에 알아서 깨워가지고 OS 업데이트하고 그냥 알아서 절전 딱 걸어놓고 이런 정책들도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튜닝을 위한 전용 도구 같은 거 당연히 기본으로 드립니다. AS 보내기 전에 미리 테스팅을 하고 보내면 서비스 엔지니어들도 크게 아무 말 안 합니다. 해서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 문제 요청이 15% 정도 감소했다는 증언들이 좀 많고요. 큰 기업들 위주로요. 그리고 78%의 이렇게 조사에 참여한 이 IT 관리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시간이나 IT 비용 줄였다고 동의하십니다. OS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피스 디바이스 자체 펌웨어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품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미국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저도 이건 해봤는데 아예 출고 단계부터 아예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갈 때부터 EFI 펌웨어에서 패스워드 걸어가지고 USB 부팅, 램 부팅 싹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카메라 같은 거 싸그리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사용자가 회사 그냥 디바이스 받으면 아무것도 그냥 커튼짓 못하게. 그리고 이게 또 바깥에 나갔을 때 회사 자료 빼내겠다고 USB 부팅 한다든지 디바이스를 부숴갖고 SSD를 떼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빼낼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에 있는 것과 서피스에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디바이스 보안을 결합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관리해 주는 거는 이제 DFCI라고 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기능이 추가된 거는 서피스 프로 7 랩탑 3 X 프로 X부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요거 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여기 적혀 있죠. 서피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모드라고 해서 그걸로 만들어진 USB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팅시켜 갖고 아예 그냥 정책을 싸그리 저기 미리 걸어놓고 그냥 택배 보내면 돼요. 아니면 그 서피스 파트너사한테 SAMM으로 만들어진 그 디스크 줘가지고 그걸로 정책을 다 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죠. 아니면 요거 걸려 있는 것들을 뭐 오토파일럿으로 세팅할 때 아예 그냥 뭐 심어 갖고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보안 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SEMM으로 제 서피스 지금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거는 제 서피스 2고요. 지금 옆에 지금 서피스 그 프로 7이 있는데 이 둘 다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저도 잃어버리면 자료 같은 거 아니면 차라리 PC 뭐 포맷해가지고 아예 못 써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DCIF 지금 데모인데 UI가 영어로 지금 계속 나와갖고 영어만 제공되냐고 생각하지만 이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그 매니지먼트는요 한글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화면이 지금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위한 장치 등록은 반드시 OEM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OEM입니다. 죄송한데 비즈니스 파트너 구매할 때부터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등록을 시켜줘야 이 부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프로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간단하게 DCIF에서 이게 윈도우스 10으로 잡게 되면요. 아직 프리뷰 단계입니다. 그래서 DCIF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 UIF 펌웨어에 있는 그런 설정 다 나옵니다. 카메라 막으냐, 마이크 막냐, 블루투스 막을 거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를 해서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쓴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들 싹 막아버리고 배터리도 50%까지만 충전되게 여기서 아예 제어가 처음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프로필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필을 이제 적당한 그룹에 할당해서 작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피스 같은 경우가 동급 최고 수준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바꿨대요.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MM이라고 그러거든요. MM 통해서 장치 삭제나 제거하실 수 있고요. 고급 보안 같은 것들, 윈도우즈 디펜더도 사용자의 개입을 막고 알아서 돌아가서 알아서 관리자에게 보고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상한 크랙 썼는데 그거 IT 관리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한번 좀 따져보겠죠. 네, 저는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가 정말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교육기관도 같은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엔터프라이즈 A1부터 A5 플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디바이스에 대해서 학생용 디바이스로 따로 관리할 수 있고 교사용 디바이스로 분리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가 교육용은 약간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다라고 전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일반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쪽이고요. 그 에듀케이션은 조금 달라요. 동작하는 방식만. 그러니까 딱 갈라져. 학생용 디바이스와 교사 직원용 디바이스 관리 영역이 아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선생님? 사실 윈도우즈 인튠 시절 때 인튠 4 에듀케이션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있는 학교, 특히 제가 이제 모교가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 때 내 모교에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 모교에 지금 남은 선생님이 없어갖고 제가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언제 한번 모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윈도우 보안 기능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보안 버튼 이런 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준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서피스를 통해서 아예 통합으로 묶으면 최강의 보안 체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미 국방성이 지금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서피스를요. 그 미 정부에서도 쓰고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아마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는 좀 예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보안 침해 사고라든지 제가 계속 마이크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 보안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모 같은 것들이 줄었다. 그렇죠. 근데 고서고선님네 기관은 그 윈도우즈 10 프로 N 굳이 안 쓰셔도 그냥 프로 있는 거 쓰셔도 돼요. 그 키가 먹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없는 그 비즈니스 소규모 개발용 플랜이기 때문에 OS 라이센스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오토파일럿까지는 쓰실 수가 있는데 OS 업그레이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계정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이 아니라 밀고 새로 적용하셔야 돼요. 얘는요. 기존에 로컬 계정이나 아니면 아마 개인용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쓰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요거를 네, 맞습니다. 포맷도 다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좀 번거롭지만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묶여서 이게 하나의 가운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면요. 생산성하고 혁신을 강화한다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오로지 생산성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관리 요소나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홀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덜 고생하게 되고 직원들도 이거 고장 났을 때 뭐 어떻게 해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동작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정된 한정 내의 동작들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단순히 프로나 북이나 스튜디오 뭐 이런 것가 아니라 하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디바이스를 쓰던 간에 서피스를 비즈니스 도입하셔 갖고 마이크로소프트 통합해서 쓰시고 이제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요새 비인가 인원들이 자꾸 그 데이터를 빼간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들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